안녕하세요, 플라드입니다. 저는 오늘 커피 스팟이라는 카페에 왔고요. 여기 오픈한 지 벌써 5년 정도 됐는데, 사실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여기가 이런 주차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의자랑 테이블 놓고 마시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실제로 좀 작은데, 사실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하나 더 큰 데가 있어요. 처음 시작한 곳은 여기여서 저는 여기 좋아하는데, 저번에 한 달 전에 왔을 때 좀 레노베이션 하나 닫았고 있었는데, 지금 열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다행히 사람들이 없네요. 여기 커피 메뉴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에서 유명한 그 캡틴 조지라는 데서 다 로스팅을 했고, 르완다랑 에디오피아 내추럴 있고, 이제 요거는 티아오라고 해서 그래서 시그니처 메뉴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잔에 한 16,000원 정도 하고, 블랙 둘 다 아메리카노는 여기서 6,800원, 그리고 라테류는 8,000원, 시그니처도 한 13,000원 정도 하고, 이거를 다 아메리카노, 라떼, 시그니처 다 세 잔 주는 거 있어요. 어린 원셋이라고. 요거는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싸진 않아요. 싸진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워낙 감도가 좋아서 좀 처음 여기 오픈했을 때 많이 화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머신은 여기서 밀크스티 막 쳐주고, 라물 줬고, 리네아 있고, 이케 있고, 여기 두 개, 둘 다 르완다랑 에디오피아 워시드 안내추럴 다 엄청 약배전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좀 묵직한 커피가 없습니다. 여기 PB 상품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서 뭐 이런 것들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컵 같은 거는 이거는 한 24,000원 정도? 그렇게 크진 않고. 근데 이런 것도 요즘에 중국 카페들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아마 커피인도지에서 볶아주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먹은 루무다모 이것도 있고, 뭐 르완다 팔고 있는 것도 허니랑 워시도 다 있고요. 뭐 탄자니아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중국 카페들을 요즘에 좀 PB 상품도 곧잘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와가지고 라떼 시키려다가 좀 묵직한 게 없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약배전 커피는 분명히 우위에 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라이트 로스팅 된 거 내추럴, 좀 핑크핑크한 느낌 나는 포멜로랑 구아바 느낌 나는 거 시켰는데, 역시나 캡틴 조지여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여기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여행자분들도 많이 와서 아마 많이들 상하이 오셨던 분들 와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커피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먹은 요 아메리카노가 30위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 7,000원 정도 되는데, 약 10년 전에 중국 커피 가격을 제가 블로그에서 봤는데, 그때만 해도 아메리카노가 한 20에서 25위안 정도 했더라고요. 지금보다 약 1,000원 정도 쌌던 거죠. 그리고 라떼 같은 경우도 그때는 한 25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라떼가 뭐 30에서 44예요. 라떼가 여기서 파는 라떼는 35위안으로 한 8,000원 정도 하는데, 한 1,000원 정도, 1,500원 정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좀 오른 것 같고. 근데 이전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카페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워낙 스페셜티 카페가 없었고, 그 10년 전 그 가격도 이제 워낙 비싸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별로 안 먹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인들이 사실 커피보다는 차를 먹던, 뜨거운 차를 먹던 민족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다 커피 먹으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스페셜티 커피를 알고 있고, 산 믿는 커피를 잘 마시는 게 좀 쿨한 거다라고, 한국과 비슷하게 중국인들도 많이 이런 약배전된 산 믿는 커피를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가게들에 좀 많이도 오픈했는데, 워낙 상하이가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런 월세가 워낙 비싸서 이런 지금 제가 있는 지금 요런 가게도 한 5평 할 것 같은데, 여기도 적어도 한 월세 1,000만 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봤었을 때 아무래도 월세가 비싸고, 그리고 인건비도 옛날에만 해도 이런 바리스타가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뭐 한 50만 원이면 줬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일반 바리스타가 한 5,000위안, 6,000위안 줘야 된다고 알았어요. 한 100에서 130 사이? 그리고 이제 매니저급은 정말 뭐 300 정도 줘야 되고. 그래서 상하이에 지금 워낙 상하이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상하이도 물가가 올라선지 이 카페도 잘 안 되면 금세 다른 카페를 바뀌고,
좀 그런 개발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가의 값이 커피에 녹여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제 생각에는 이런 물가도 있는데 지금 원화 가치가 워낙 내려가서 제가 더 비싸게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상하이 살 때는 이렇게 이런 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좀 결제하려고 하고 한국 돈을 바꿔보니까 워낙 비싸서 조금 부담된다 느꼈는데 그게 아마도 뭐 제가 더 이상 외화벌이를 안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화 가치 좀 내려가서 위안이 올라가서 좀 더 비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퀄리티로 보자면은 사실 옛날에 비해서 이 한 잔의 컵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죠. 뭐 지금 이거를 볶은 캡틴 조지라고 하는 그 꾸이양이라는 꾸이종에 있는 꾸이양이라는 도시에서 5개나 지금 매장에 있는 그 브랜드도 월드 베스트 챔피언을 해서 작년인가 그래서 그 캡틴이 그 조지라는 그 친구가 조지 팽이라는 그 분인데 그분이 한국 카페쇼도 왔었고 워낙 커피를 약하게 잘 볶아요. 라이트 로스트 잘 볶아서 그분 카페가 상하이도 있고 상하이에 있는 카페도 진짜 너무 멋있거든요. 르라보 같은 느낌으로 한번 꼭 가보시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중국 내에서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더 이상 옛날처럼 해외 브랜드가 중국에 온다고 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생도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런 커피를 내는 바리스타들의 실력도 좋아졌고 그리고 이런 실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여행, 해외 대회를 가서도 우승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중국에 있는 좋은 뭐 테라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캡틴 조지나 혹은 칭다오에 있는 뭐 커피 버프 이런 데들이 오히려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도 최근에 이 테라폼 커피도 팔았었고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시장이 크니까 한국 거를 팔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에서 잘하는 걸 한국에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웃겼던 거는 상하이는 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는 이런 중심지에 워낙 비싸니까 월세가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 커피 가격이 좀 비싼 거를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저번 주에 갔다 왔던 운남 같은 경우 거기는 심지어 운남 성 안에 엄청 큰 운남 안에 도시가 많아요. 뭐 푸어도 있고 우리가 아는 차를 제외한 푸어도 있고 뭐 바오산이라는 데도 있고 그런 백호산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리고 뭐 린창도 있고 더홍도 있고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딸이랑 리장이라는 도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쨌든 그 근처에서 바로 재배를 하는 농장거를 신선하게 받아오니까 생두를 저는 더 저렴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상하이보다 오히려 커피가 비싼 거예요. 상하이에서 라떼 뭐 30 비싸봤자 35위안 하던 게 8,000원 하던 게 거기서는 라떼가 38위안 하고 아메리카노도 뭐 30위안 여기서 하면 좀 나름 조금 비싼 느낌인데 거기서는 막 30 아메리카노 괜찮은 게 32위안, 35위안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산지인데도 심지어 시골인데도 좀 거기 월세도 쌀 거고 인건비도 워낙 저렴할 건데 왜 커피가 비싸냐.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아마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경주 가면은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비싼 거가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경주 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생각하는데 카페는 근데 이제 중국은 관광지니까 그만큼 월세가 생각보다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살짝 높고 완전 시골에 비해서 관광지 시골은 조금 모든 게 비싼 거죠. 그래서 커피도 좀 비싸게 파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커피의 경우는 조금 좀 웃기긴 했어요. 너무 이게 그렇게 비싼 원두를 파는 게 아닌데 관광지란 이유로 좀 너무 비싸게 팔아서 저는 얘네들이 좀 이 관광지 혜택을 좀 많이 보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중국 운남을 가면은 기본적으로 길거리에 이런 고성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가옥이 있어요. 거기 엄청 많아요 그런 게. 거기서 이제 뭐 먹는 것도 팔고 관광지도 있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 치면 약간 경복궁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운남 커피가 엄청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진짜 먹으면은 바로 뱉어야 될 정도의 그런 퀄리티의 커머셜 원두를 싸게 그냥 뭐 한 12안, 뭐 2,000원 혹은 뭐 1,500원, 1,000원에 파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은 싼데 그런 데들의 원두는 좋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페셜티는 그 운남 안에서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은 이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내가 운남 커피 좋은 거 스페셜티 레벨 갖고 와서 이렇게 너네들한테 현지에서 바로 갖고 와 전달한다.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
결론적으로 그들도 비싸게 파는 이유는 운남에 있는 농장주들이 커피를 비싸게 팝니다. 운남에는 사실 뭐 카투라나 옐로우 버번도 좀 많이 심고 있고, 뭐 사치모르도 심고 있고, 그리고 뭐 카투아이나 뭐 게이샤도 심고 있는데 좀 많이 비싸요. 뭐 게이샤 같은 경우는 키로당 기본 10만 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한 잔에 게이샤 드립으로 먹으려고 하면은 약 2만 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왜 비싸냐 했더니 농부들도 이제 전 세계 커피 가격이 브라질에서 한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또 석유 파동 터졌죠. 전쟁 생겼죠. 그러면서 모든 게 올라갔어요. 인건비나 뭐 이런 유조선의 비용, 뭐 이런 비행기 비용 모든 게 올라갔는데, 근데 그거를 틈타서 이제 브라질이 올라가니까 사실 커피 지수도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커피 지수가 다시 반으로 떨어졌는데, 그번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그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올라간 커피 가격을. 그래서 운남에 있는 농부들도 뭐 이제 다른 아시아 태국이나 베트남도 비슷하긴 한데 뭐 브라질 올리고 나머지 다 올리니까 우리도 올릴란다 해서 올린 다음에 내리지 않는 거죠. 왜냐면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이샤 같은 경우도 사실 맛보면은 그게 키로당 10 몇만 원 정도 생도 가격으로 할 만한 그런 퀄리티가 아닌데, 이게 받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중국 내에서 돈 많은 로스터들이 사주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그들은 어쨌든 국내 내에서 다 소비가 다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꼭 판매해야 된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외국에 있는 원두를 사오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그 텍스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만 이미 소비가 잘 되기 때문에 아마 운남에 있는 농장주들도 그냥 이 돈으로 내가 팔아도 충분히 다 소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한국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직은 제가 먹었을 때는 좀 퀄리티에 비해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소개하는 게 맞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같은 그 정도의 돈을 낸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뭐 콜롬비아나 아니면 에티오피아 뭐 그런 쪽을 오히려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서, 좀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의 운남에 있는 이런 원두는 좀 많이 과평가되어 있다. 아직은 좀 많이 폼이 올라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능성은 있죠. 커피 먹어보면은 매년 나아지고 있고, 커피가 깨끗한 그런 잡미가 없는 커피는 아닌데, 뭐 그래도 프로세싱 워낙 잘해서 뭐 닝샤라는 지역에 있는 와이너리에 가서 커피를 프로세싱을 해서 뭐 과발을 시켜서 터멀 샥이나 에너로빅 무산소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시도를 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으나 여행자 입장에서 오면은 어쨌든 비싸. 네, 이거는 제가 느낀 거는 최근에 우한도 갔었는데 그 우한도 비싸고 다 비싸요. 다 비싸.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는 전 세계 어디 가도 가격은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태국에 가도 베트남에 가도 좀 비싸게 받고, 근데 웃긴 거는 이제 동남아에서 그 정도 커피 한 잔 가격, 한 잔에 뭐 6,000원, 뭐 5, 6, 7,000원 정도 받는 가격이면은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중국도 상하이도 물가가 비싸지만 여기서 지금 제가 낸 30위안, 요 7,000원 정도 가격이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이 7,000원 정말 비싼 거죠. 왜 이거면은 제대로 된 샐러드 볼을 조금만 돈 더 내면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좀 요커라고 하죠. 이런 관광객들이 상하이에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많이 먹는 것 같고, 일반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은 그냥 좀 여기 일하는 정말 친구들, 여기 사는 친구들은 럭킹 커피, 루이싱 커피나 아니면은 뭐 매너 커피, 조금 이렇게 좀 카페인 수혈이 필요해서 먹는 친구들은 맛을 그렇게 크게 따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오늘은 좀 중국 커피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일하시는 바리스타들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다들 너무 힙하게 잘 꾸미시고 커피도 잘 만들어주시고 그 커피 소개도 잘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페셔널리즘이 있고 가게도 이쁘지 않나요? 굉장히 느낌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가게들도 인테리어를 너무 잘해서 저는 때로는 이제 오히려 한국보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더 좀 참신하게 인테리어를 할 때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중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제 커피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어렵지가 않으니 대신에 좀 가격은 비싸니까 그거는 각오하고 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커피의 맛은 저는 여전히 한국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좀 한국은 진짜 물도 좋고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아리수가 굉장히 커피를 내리기 좋은 물이어서 굉장히 좋은데 중국은 조금 뒤죽박죽이거든요. 하수도가 정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커피 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은 매일같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커피 값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제 채널에서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커피 말고 이렇게 좀 뭐 커피에다가 에스프레소랑 이런 피그랑 파인애플이랑 에드플라워 토닉 섞어가지고 이렇게 좀 뭐야 이런 커피 칵테일 같이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잔을 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SNS다가도 이렇게 맛있게 한 잔 딱 올리기도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들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커피가 아니라 약간 주스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그거는 시키지 않는데 일단은 한 잔에 거의 10,000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중국 애들 돈을 얼마나 벌길래 이런 거를 이렇게 와가지고 편하게 사 먹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잘해서 좀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광저우에서 이런 거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색감도 굉장히 잘 뽑고 로고도 굉장히 잘 뽑아서 저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중국 카페들이 좀 감도가 있는 것들은 잘 만드는 것 같긴 해요. 한번 사고 싶게 좀 그렇게 만드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커피 생산국이지만 커피가 싸지는 않더라. 근데 이거는 뭐 태국도 비슷했고요. 태국도 커피 생두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는 여행 오면은 한국에서 먹는 뭐 아메리카노 라떼 같은 거는 여기도 비슷하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차티아오 카페 제가 아까 보여드린 뭐 그런 칵테일 같은 느낌의 커피 이런 베리에이션 커피 그런 거를 드시는 게 한국에 없는 스타일이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달지도 않고 약간 주시한 느낌 그런 좀 청량한 느낌도 많고 해서 정말 약간 목테일 그 칵테일 먹는 느낌인데 거기에 약간 커피가 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들 한국에서 여기로 여행 오시면은 소비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드셔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늘은 뭐 중국 커피 이야기 좀 하고 싶었고요. 여기 커피 캡틴 조시 거 맛있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하이에서 좋아하는 카페는 캡틴 조시랑 커피 아로마랑 그다음에 요런나이따가 운영하고 있는 럭키 드로우 이렇게 세 가지를 상하이에서 마음에 드는 곳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UAT 커피라고 엄보란 바리스타님이 오픈한 것도 상하이에 있는데 1호점은 오사카고 그것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조만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중국은 역시나 비가 멈추지 않네요. 바이.